네, 제139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 2호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해서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 보복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뜨리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위협을 느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또한 전술 핵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드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한 장 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국내에서의 국론을 모으는 일을 외면한 채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4대 외교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4대 외교 국론 분열 국익 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트집 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약 12년, 13년 전에 탈퇴를 한 바 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도 480여 분의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 분야 연구회이고 특히 유엔 인권 고등 평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 문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특정 연구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 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고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는 국정의 발목만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 셈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요 경력이 춘천지방법원장뿐이라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 한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만 출세할 수 있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리약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 선거를 위해서 고생해 주었다는 이유로 보은 인사를 했던 강원랜드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하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승진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없애고 그것을 한 장짜리 자기 속에서 양식으로 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스키장 경력직에 갑자기 외국어 능력으로 바꾸어서 천식 기침이 심한 사람이 스키장을 관리하는 인사로 특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인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쑥 특혜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감독직 관리직에 앉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나타나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공기업 비리 적폐, 이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버린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엄중한 상황입니다만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신상과 관련한 보도가 있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제 SBS 보도 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미 2달 전에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분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오는 25일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국회가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도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에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둔 사건도 모두 올스톱 상태이며
만일 25일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심리 일정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전원합체 사건이 지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법원 사건 중에서도 판결 내용에 미칠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용역 조작 사건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처음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부정하기 위해 조작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진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조작을 밝혀내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매우 추악한 범죄 행위로 하루빨리 단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표적인 저임금 과다노동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휴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사건, 하급심 사건만 해도 100건이 넘게 밀려있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통상임금 사건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라 여론의 관심이 높고 대법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는 것은 잔영한 일입니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늦어질 경우 후임 대법관 인선도 도미노처럼 모두 늦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신임 대법관 주재로 9월 중순경부터 준비 절차를 시작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천거 공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까지 늦어진다면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해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이 미칠 파장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수많은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야당이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한 확고한 원칙이 확인된 만큼 야당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속히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가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민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안정을 위한 수많은 활동이 있지만 원내 100일 민생 상황실 활동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데 민생 상황실의 그간 활동을 통해 민생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생 배낭에 담긴 성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선 1만 2,500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고 마사회와 마필관리사 노조 간 협상 타결 또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12조 원을 소각해 모두 33만 명의 국민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에너지 요금 및 학자금 대출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국민이 기준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 주신 윤관석 민생상황실장과 28분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상황실의 100일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큰 인생개혁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 예산 등 관련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막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법안 심사 활동에 들어가는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표님한테 핀잔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낯뜨거워서 입에 담기도 참 싫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MB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도 만들었다. 이게 과연 진짜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할 짓입니까? 도대체 MB 정부는 국정원을 여론조작에 악용한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한 국가기관을 타락의 길로 그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되는 겁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와 좀 그런 느낌을 갖고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를 바로 세우는 적폐를 청산해서 바로 세우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수립된 확립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국정원 TF와 검찰은 정말로 신명을 다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법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법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얘기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여론, 언론, 타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법관 회의들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여러 많은 판사들이 젊은 판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 즉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사실상의 재판 관여, 간섭, 그것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그 점은 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즉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선에서 야전에서 재판만 30년을 해오고 춘천지방법원장인 김명수 후보자가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강원랜드 권력형 채용 비리가 지금 수일째 자고 나면 정말 억하는 그러한 놀람 속에서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기사 중에는 채용 청탁의 67%는 선거 보온용이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부정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즉 검찰이 강원 춘천지검이 수사를 해서 나름 만들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청탁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춘천지검이 이 수많은 채용비리 사건의 그 청탁자들의 이 사람들을 채용해달라고 했던 그 높은 분들, 그분들의 명단을 진짜 몰랐었던가요? 진짜 몰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성명불상으로 공소장에 표현한 것이 맞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강원랜드 이 엄청난 인사 비리 게이트, 강원랜드 게이트의 사건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함구되어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제서야 언론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겼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거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공보관의 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사건은 누구도 피의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 입건이 없는 상태다.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즉 내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피진정인도 아니다. 심지어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서모 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우원식 대표의 서모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고 피의자도 없고 내사 사건에 불구하고 그나마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대표의 보좌관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까? 검찰이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서는 저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봅니다. 정말 서울 북부지검 공보관의 말처럼 검찰에서 확인된 게 아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SBS 취재팀이 검찰에 확인 없이 이거 쓸 수 있는 기사입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이름을 걸고서 쓸 수 있는 기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흘리고 정말 검찰의 두 얼굴을, 저는 그런 검찰의 얼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검찰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의 검찰 적폐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눈앞에 두고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법안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이름을 이렇게 누군가 흘려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안내원님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언론이라 함은 시비의 어느 신의의 주체의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정론직피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또 대법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신색깔론, 이른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런 문자 폭탄을 보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 그런 핑계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낙마를 시켰습니다. 광난입니다. 이 광난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명수 후보자나 또는 김희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색깔론으로 꼬리가 본질을 흔드는 그런 꼴을 바르게 지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소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그간에 여러 차례 질질 끌고 가서 최소 20표는 확보해 주겠다라고 장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사법부로서 또는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쟁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의 장기화를 막았었어야 했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대법원 공백도 헌정사상 초유로 생긴다면, 이것이 또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의 말의 표현을 지적하면서 시비의 한 편에 서서 그것이 잘한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언론은 적폐라 지목을 받을지언정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오늘부터 언론은 다른 소리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